안녕하세요. 온영석입니다. 오늘 온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많은 분이 기대하셨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뉴럴링크, X. 또 제가 뭐 놓친 거 있나요? 뭐, 여러 가지 그 CEO를 맡고 있는 테슬라 CEO. 예. 천재 CEO죠. 예, 일론 머스크하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뭐 두 엄청난 슈퍼스타들의 그런 인터뷰여서 그런지 이게 좀 잘 처음에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에러가 나고 그래서 이거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트윗을 올렸어요. X에 올렸어요. 이거 라이브로 보지 못할 수 있겠지만 바로 우리가 에디트하지 않고 편집하지 않고 바로 녹음된 그 인터뷰 내용을 올리겠다. 저는 처음에 이 두 분이 인터뷰한다고 했을 때 영상 인터뷰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워낙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람 두 명을 꼽으라면 이 두 분 아니겠습니까?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그래서 그럴 줄 알았는데 예, 그냥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전화 인터뷰였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역사적인 그런 인터뷰를 했고 특히 이제 역사적인 날이긴 합니다. 트럼프가 X에 복귀를 했어요. 오늘. 예, X에도 정식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메일에서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인터뷰를. 데일리 메일이 당연히 이걸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겼죠. 안 그래도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관련 뉴스는 크게 보도해 오고 있는 언론사인데 일단 이렇게 디테일스 알아보고 트럼프 트윗에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접속해서인지 이게 이렇게 에러가 났고 이게 많은 것 같아요. 1160만 명이 접속한 겁니다. 7시 47분에. 인터뷰가 원래 동부 시각 오후 8시, 서부 시각으로 오후 5시 시작하기로 돼 있었는데 근데 아직 시작을 못했다고 그렇게 데일리 메일에서 올린 거고요.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뭐 딥스 진영에서 싫어했겠죠.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뭉친다고 하니까. 그래서 최악의 경우 라이브 스트림으로 못 본다면은 나중에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올리겠다. 그렇게 글을 올렸고요. 일론 머스크는 800만 명이 동시 접속해서 이게 잘 매끄럽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녹음된 버전을 전혀 편집 없이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일란이. 데일리 메일에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론 디샌티스가 데일리 메일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론 디샌티스 원래 처음에 그 일론 머스크가 론 디샌티스 공화당 대선 경선 때 지지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공식 지지를 한 건 아니지만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그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그리고 굉장히 주정 운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한테 위협이 된 건 사실이에요. 트럼프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기소되지 않았다면은 아마 경선이 치열했을 겁니다. 이제 트럼프가 기소된 덕분에 솔직히 트럼프는 지금 민주당 진영, 딥스 진영이 하는 그런 짓거리들 덕분에 이렇게 다시 부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칫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딥스가 살려준 꼴입니다. 그래서 드산티스 그때 트위터를 통해서 대선 출마했는데 일론 머스크하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글을 올렸죠. Wow, the DeSantis Twitter launch is a disaster. His whole campaign will be a disaster. Watch 이렇게 얘기했는데 드산티스 대선 출마 트위터 통해서 했는데 완전 재앙이다. 모든 그의 캠페인이 완전히 재앙이 될 것이다. 한번 지켜봐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뭐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둘 다 이제 천재라고 봅니다. 예. 천재끼리 만나서인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보면. 그래서 40분 뒤에서 그러니까요. 어쩐지 제가 퇴근하고 나서 딱 들으니까 계속 이렇게 인터뷰 가서 이렇게 왜 아직도 인터뷰를 하나 그랬는데 지연이 된 겁니다. 40분. 자, 그리고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있었던 피격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귀 윗부분을 맞았다고 그랬죠. 근데 피가 그렇게 많이 날 줄 몰랐다. 근데 보통 의사들이 그러는데 귀를 맞으면은 이렇게 귀에서 이렇게 출혈이 심하게 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회복됐다고 했고요. 그래서
스티븐 청이라는 분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X에 Breaking the Internet. 접속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 장애가 있는 거다.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다른 정치인이라면은 자기가 총 맞은데 기분 나빠서 안 갈 텐데 트럼프는 다시 가겠다고 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예. 펜실베니아 버틀러 10월에 가서 유세 마저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시작한 지 5분 만에 총 맞았잖아요. 해야죠. 다시 가야죠. 그게 펜실베니아 버틀러 시민들을 위해서도 제가 볼 때 당연히 트럼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조 바이든이 대선 사퇴한 거는 쿠데타 때문이다. 카말라 해리스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쿠데타라는 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실세는 버락 오바마라는 얘기가 많죠. 하지만 버락 오바마를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댓글 통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중간에 태양 열차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일란 머스크한테 얘기를 했고요. 띄워주는 거죠, 일란을. 전기차 이제 보조금 안 주겠다고 했다가 일란 머스크가 뭐 공식 지지하고 후원금도 잔뜩 팩을 통해서 주겠다고 그랬죠. 이제 트럼프가 유세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기차 보조금 다 끊으려고 그랬는데 어쩌겠어. 일란이 이렇게 날 도와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조금 계속 주겠다는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I have no choice. 선택이 없다. 다른 정치인이라면은 야, 돈 먹고 너 생각 바뀌었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트럼프는 이제 너무 솔직하게 그렇게 멱살 좋게 얘기하니까 뭐 웃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을.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해변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 릴렉스하는 바이든을 비난했습니다. I looked at him today on the beach and I said, why would anybody allow him? It looked so bad.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저렇게 해변가에서 저렇게 그냥 편안하게 있느냐. 미국인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 미치겠는데 바이든 정책 때문에. 바이든이 미국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정책들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열린 국경 펼치고 미국의 에너지 독립 국가가 됐는데 트럼프 덕분에 72년 만에 그것도 에너지 의존국이 되게 만들고 중동 정세에 휘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다 신경 써야 돼요. 이제 인도 뭐 다 거기 그 중동 국가들 다 인도는 남아시아고 뭐 베네수엘라, 이란, 이라크 다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기름 안 풀면 그걸 원하는 거고 글로벌리스트들이. 트럼프가 it looks so bad 그랬는데 바이든의 저렇게 이제 느긋한 모습이 보기가 싫은 건지 아니면 수영복 입은 모습이 흉측한지 두 개 다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 타임 매거진 급진 좌파 언론입니다. 타임 매거진, 타임 워너 그러면은 뭐 뻔한 거예요. 워너, 타임 매거진, 맥스 다 뻔합니다. 맥스 보면은 완전히 친민주당 스트리밍 사이트라는 거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트럼프가 이렇게 카말라 해리스 사진 나온 걸 보니까 카말라 같지 않은데 내 마누라 멜라니아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말라처럼 보이지 않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트럼프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2시간 이상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트럼프하고 일란이요. 일란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think we're at the fork in the road of destiny of civilization and I think we need to take the right path and I think you're the right path.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우리가 운명과 문명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올바른 길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you're the 트럼프가 올바른 길, 당신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일란이. 극찬 중에 극찬이죠. 트럼프가 올바른 선택이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올바른 길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한 거예요. 트럼프가 11월 5일 대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쩌면 이번 11월 5일 대선 또 4년 전처럼 한 달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한 달인지 뭐 3주인지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종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결과가 나오게 해야 된다. 어쨌든 트럼프 만약에 우리가 지면은 모든 미국인들한테 미안한 마음뿐이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브라이트바트이 보도한 게 트럼프가 이제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 she can't do a press conference. 기자회견도 못하는 여자다. 이렇게 비난했고요. Trump says he saved Minneapolis from Governor Walz. 이렇게 썼는데 트럼프가 팀 워즈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조지 플로이드 사태를 이렇게 더더욱 부추겼죠. 그래, 흑인들, 백인 더 싫어하고 경찰들 더 싫어해라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폭동을 이렇게 일으키도록 그냥 부추겼습니다. 그렇게 보면 게 정확해요. 적확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팀 워즈가. 4일이 지나도록 주 방위군 배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가 내가 이렇게 푸시 압력을 했기 때문에 팀 워즈가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이렇게 더 미니애폴리스가 불타기를 원했지만 주 방위군은 그때서야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폭력에 너무 의존한다고 그랬고 트럼프는 그동안에 계속 폭력 에너지 비난했죠. 독수리들 많이 죽는다고 이 윈민일 때문에. 실제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동물 환경단체, 그러니까 동물단체들은 반대 많이 해요. 폭력 에너지, 윈드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중요했습니다. 트럼프가 머스크한테 저격 사건 이후 하나님을 더 믿게 됐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m a believer now. 난 이제 믿는다. I'm more of a believer. I think a lot of people have said that.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더 믿게 됐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생명을 건져준 거라고 믿습니다. 트럼프 생명을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좀 여기서 진짜 저도 박장대소하게 됐는데요. 마침 총알이 날라올 때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서 제가 표를 보려고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그 덕분에 총알을 피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불체자들한테 고맙다고 불체자들 덕분에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at was from God.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총알 피한 게. 그러면서 For all of you non-believers, that one was from God, righ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신론자들도 생각해봐라. 그건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산 것 같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반문한 거죠. 사람들이 바이든 경제가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중산층 살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바이든 정책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 실패한 에너지 정책.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본인들이 생각할 땐 대성공이라고 하겠죠. 덕분에 해외 의존하게 되고서 좋고 중동 정세에 휘말리게 된 걸 오히려 좋아하는 거죠. 민주당 진영에서는, 딥스 진영에서는, 글로벌리스트 진영에서는. 중산층이 힘들게 사는 걸 보면은 좋아하는 그런 세디스트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리스트들을 보면. 기후변화 노래 불러가지고 부유층들은 손해보는 거 없어요. 까딱 안 합니다. 그 타격을 받는 거는 중산층, 빈곤층이죠. 트럼프가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We've got to let the prices down. 가격 내려야 된다. 이렇게 버틸 수가 없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베이컨이 4, 5년 전보다 그러니까 몇 년 전보다 베이컨 가격이 4, 5배 오른 걸 알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사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 미국에서 레스토랑 비즈니스 할 때 베이컨 장사하면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게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요새는 안 그렇대요. 워낙 비싸니까 베이컨이. 그래서 바이든 정부 산하 2021년에 그 음식 가격이 6.3%, 식료품이 6.3% 인상했습니다. 2022년에는 무려 10.4%나 올랐고요. 2023년에는 2.7% 올랐습니다. 내린 적은 없고 계속 오르기만 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카마 카밀리언 여러분 아시죠? 그 컬처 클럽 80년대 그 그룹이죠. 보이 조지가 이끈 게이 가수로 알려졌는데 보이 조지가 이끈 노래 카마 카밀리언. 저도 그 노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카마 카밀리언 같다. 그 닉네임까지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닉네임 붙이는 거에 또 황제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바뀌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바뀌고 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카말라 해리스가 특히 뭐 화석연료를 완전히 전면 금지시키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말 바꿉니다. 지금 카말라가 지금 또 분명히 그렇게 바꿀 겁니다. 뭐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직 카말라 해리스가 화석연료 중요해 지금 당장 없애는 건 안 돼도 이런 식으로 바꿀 겁니다. 서서히 이렇게 줄여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바꿀 거예요 분명히. 저희 트럼프가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세차게 비판했는데요. 폭력 안 되는 거 뻔히 안다. 근데 모든 걸 다 폭력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문제다. 카말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메르켈 전 총리가 그렇게 뭐 대체 에너지 노래 불렀다가 독일이 큰 피를 봤다는 거예요. 일단은 폭력 에너지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고 그 독일에서는 화석연료를 다 없애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석탄 공장들도 뭐 다 없애고 그러는데 이제 다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이렇게 석탄 공장 늘려나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차 다 된다고 그러는데 전기 트럭 한번 해봐라. 뉴욕에서 캘리포니아 가려면은 중간에 6번이나 충전해야 된다. 디젤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이렇게 다시 디젤 넣지 않고 쭉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카말라 해리스는 오픈 보더를 열린 국경을 원하고 경찰 예산 삭감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녀는 바뀐 적이 없다. 항상 이렇게 급진 좌파라고 강조한 겁니다. 이민 단속국을 KKK라고 표현하면은 얼마나 정신 나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카말라가. 그러니까 열린 국경 정책 펼친 거는 알 수가 있죠. 책임자였기 때문에. 국경 담당 책임자였죠. 부통령으로서. 바이든이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했던 어떻게 보면 계획대로 잘한 겁니다. 민주당 진영에서 볼 때는 1,000만 명 가까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민주당 표밭이 될 수 있으니까. 국경에 간 적도 없고요. 카말라는. 주류 언론에서는 갔다 민주당 친민주당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간 지역은 국경에서 꽤 먼 지역입니다. 카말라가 갔던 데는. 전 세계 정신병자들을 비롯해서 살인범들이 다 이렇게 미국으로 막 들어오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엉망진창이었죠. 첫 번째 토론에서 터시 갭을 전 연방 하원 의원한테 완전히 발려가지고 끝났죠. 그걸로. 그래서 레드 스테이트에서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Trump on X taps into a voting bloc that legacy media doesn't even know exists.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거 안 보는 사람 많잖아요. 예, X 통해서 보는 뉴스를 접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땐 지금 아마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뉴욕타임스 기사 진짜 읽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제 주변에서 그렇게 뉴욕타임스 막 기사 챙겨보고 이런 사람은 드물어요. CNN 매번 챙겨보는 사람도 드물고 X 가는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는 카피캣 경제정책 트럼프 거를 좀 베껴오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뭐 화석연료 이제 없애겠다고 원래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고 팁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건 트럼프의 간판 공약 중 하나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유세부터. 트럼프 공약이 대단히 좋다는 거를 느끼는 거죠. 알고 깨달은 거죠. 해리스 캠프가. 자, 트럼프가 돌아와서 트윗에 올린 거는 이 정도였습니다. 그냥 광고, 자신의 캠페인 광고. 일단 영상 3개를 올렸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 법률 대리인인 다니엘 앱스틴 변호사는 트럼프가 법무부와 FBI를 상대로 1억 1,5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할 계획임을 알리는 법적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기밀 문서 유출 그리고 불법 보관 혐의 말도 안 되는 케이스인데 이 수사와 관련해서 FBI가 2022년 플로리다 소재에 있는 트럼프 집 마랄라고 압수수색한 것과 특검에 해당 사건 기소가 부당했다는 주장이 통지문에 담겼는데요. 법무부와 특검이 트럼프 당선을 막기 위해 악의적인 정치적 기소를 했고 그로 인해 트럼프가 수천만 달러 변론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민주주의를 더럽히고 있는 거죠. 지금 바이든 정부가 사법부를 무기화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기후변화 어젠다를 비난하는 거죠. 뭐 기후가 변화하는 거는 이제 지구가 지구 자정운동에 의해서 당연히 이렇게 기후가 바뀐다고 얘기를 해왔고요. 트럼프는 많은 사람이 또 많은 과학자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인류의 최대 위협은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핵 온난화, 뉴클리어 워밍이라고 그렇게 지적했는데 이 얘기는 2016년 대선 사이클 때도 트럼프가 자주 했던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핵무기 쓰는 게 두렵다고 한 거예요. 다른 나라도 예를 들면 뭐 북한,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더 악화되면은 안 좋지 않느냐. 푸틴, 김정은, 시진핑 다 핵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한 겁니다.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X에서는 copycat 카말라라는 말이 해시태그 copycat 카말라가 지금 트렌드로 자리 잡혔습니다. 예. 왜 트렌드 하겠어요? 예. 트럼프 공약을 베끼니까.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